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장이 정말 뜨겁죠. 어딜 가나 반도체, AI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요, 제 20년 경험으로 시장을 이렇게 쭉 복기해보면 진짜 큰 돈을 버는 기회는 늘 가장 환한 스포트라이트 바로 옆 그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 반도체라는 거대한 태양에 가려진 2026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진짜 주도주들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부터 하나 던져보죠.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전부를 반도체에만 걸고 계신가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게 최고의 선택지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시장의 온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진짜 기회는 가장 뜨거운 용광로가 아니라 그 온기가 이제 막 구석구석 퍼지기 시작하는 곳에서 발견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랠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상승장인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뜨거운 과열 뒤에 숨겨진 리스크는 뭔지 기관 투자자들의 체크리스트를 살짝 훔쳐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통념을 깨고 진짜 주도주가 누구인지 밝혀낸 뒤에 이들을 슬로우 스타터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실전 투자 전략까지 명확하게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 역사상 가장 강한 랠리입니다. 요즘 이번엔 정말 뭔가 다르다 하고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KB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현재 코스피 랠리가 80년대 그 전설적인 3조 호황 때보다도 더 강하고 빠른 페이스라고 분석하더군요. 이 3저가 대체 뭐였길래 왜 지금 40년 만에 다시 소환되는 건지 그 거시적인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한국 증시 50년 역사에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거대한 대세 상승장은 딱 3번뿐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 중동 건설 붐, 80년대 후반 바로 그 3조 호황,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중국의 부상,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지금 우리가 AI 혁명을 등에 업은 네 번째 대세 상승장에 바로 그 초입에 들어서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운율로 흘러간다는 말이 딱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80년대 상승장을 이끌었던 3저 현상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사실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드문, 거의 축복에 가까운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 꿈의 조합이 거의 40년 만에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유 같은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국가에게는요, 그야말로 최상의 거시경제 환경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수출 엔진이 과거 제조업에서 지금의 AI 반도체로 바뀌었을 뿐 돈이 벌리는 구조 자체는 놀랍도록 유사한 겁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죠. 과열, 그리고 그 이면의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면 꼭 약장수 같잖아요. 제 20년 경험상 진짜 프로는 축제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비상구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적색 신호들을 주시하고 있는지 그들의 시선으로 시장을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 하나를 먼저 머릿속에 딱 새겨야 합니다. 시장은요,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즉 과열됐다는 이유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과열 그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공포입니다.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이 집단적인 공포가 시장을 덮쳐야만 진짜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공포를 유발할 방아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관들이 지금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4%. 만약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4%를 넘어선다. 즉 1분기 성장 속도가 1년 내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4%를 넘는다면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숫자가 발표되는 2분기부터는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체크리스트에 올려둬야 할 리스크들이 몇 가지 더 있죠. 메모리 가격이 급등할 때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속도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 그리고 항상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요.
이런 변수들이 앞서 말한 4%라는 핵심 리스크와 결합될 때 시장의 공포는 한순간에 증폭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반도체 너머의 진짜 주도주. 여기서 우리는 시장에 널리 퍼진 아주 큰 착각, 어쩌면 신화, 하나를 깨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거든요. 이 문장,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KB증권 리포트가 과거 수십 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죠. 한국의 대세 상승장을 외국인이 주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모두 개인이 주도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 이 거대한 랠리의 진짜 엔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이후의 회복장이나 2020년 팬데믹 랠리에서도 외국인은 줄곧 팔고 나갔지만 그 물량을 전부 받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건 바로 우리 개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가 여러분 편이니까요. 네 번째 섹션,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드디어 오늘 분석의 핵심, 진짜 초과 수익, 즉 알파를 타실 시간입니다. 시장이 온통 반도체에 열광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서 소외되었지만 묵묵히 역대급 실적을 쌓아온 느리지만 훨씬 더 강한 주자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슬로우 스타터의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고 2020년에도 높은 이익 성장이 확실시 되지만 주가 상승 속도는 시장 평균이나 주도주에 비해 현저히 뒤처진 업종, 즉 펀더멘털과 주가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한 종목들을 말하는 거죠. 제 경험상 이런 괴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아주 폭발적으로 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재밌는 숫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업 올해 예상 이익 성장률이 무려 40%인데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은 20.1%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이익은 2배로 뛰는데 주가는 반밖에 못 따라갔다는 뜻이죠. 반면에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이익 성장률은 10.6%인데 주가는 이미 67.5%나 올랐습니다. 이 숫자의 불균형 보이시나요? 시장이 아직 조선, 방산, 음식료 같은 섹터의 진짜 가치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회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20년 차의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시장 사이클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제가 체득한 생존 원칙들을 여기에 녹여냈습니다. KB증권은 3월 전략에서 주식 비중을 96%까지 가져가라고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저 역시 지금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할 때라는 데 동의합니다만 그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인 반도체를 핵심 자산으로 50% 가져갑니다. 주도주를 너무 일찍 파는 건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죠. 하지만 나머지 46%는 앞서 분석한 슬로우 스타터 업종에 적극적으로 배분해서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사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4%의 현금을 남겨두는 신중한 확장, 이것이 현재 시장에 가장 적합한 스탠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실전 리스크 관리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모든 종목의 기계적인 손절 라인을 설정해서 소중한 자본을 보호하세요. 상승장 후반부의 변동성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둘째,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서 한 섹터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는 리스크를 통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로우 스타터 종목들은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시장의 노이즈를 이용해서 분할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분석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시장의 엔진인 반도체, 핵심 비중은 굳건히 유지하되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슬로우 스타트에서 적극적으로 초과 수익을 찾아 나선다. 이것이 현재 시장을 가장 현명하게 항해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의 목표는 최고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패자, 즉 가장 적게 잃는 사람이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환호성이 클 때일수록 이 원칙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20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아 보니 결국 지키는 투자가 이기는 투자더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슬로우 스타터에 주목하게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